안녕하세요. 내일장을 준비하는 오후 4시 애프터마켓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6월의 첫 거래일 오늘 시장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5월부터 이 흐름이 이런 양극화 흐름이 쭉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5월이 사실 셀린 메이라는 주식 다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이번 5월을 좀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5월 달에만 주가가 무려 28% 넘게 급증세를 가져가는 코스피였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 동안에 무려 10%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이 워낙에 대형주들 위주로만 쏠리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인데 오늘도 이런 흐름이 이어졌거든요.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3.68% 상승하면서 8,788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8,800선까지도 돌파를 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오늘도 하락세를 가져갔네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30% 하락하면서 1,05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중 흐름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작부터 이 양 지수는 좀 엇갈린 채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출발한 이후에 오전 장중한 때 8,800선을 돌파하면서 8,874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습니다. 이 8,800선을 쭉 이어가나 했는데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키는 움직임 가져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상승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1,082포인트까지도 터치를 했는데 이후에 또 하락으로 또 전환을 하면서 내리 약세 흐름을 가져간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부터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늘도 외국인이 조 단위로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거진 3조 원 가까이 매도세를 가져갔고요. 지난 5월 달에만 무려 44조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는데 오늘까지도 이런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물량을 개인과 기관, 특히나 기관이 2조 5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이죠.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거진 8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외쳤는데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마무리를 지은 부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을 움직인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반도체를 좀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5월 달에만 무려 372억 달러 또 기록을 하면서 작년 동기 대비 170% 가까운 급증세를 가져갔습니다. 3개월 연속 300억 달러 돌파를 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반도체 투톱 움직임 좋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 AI 반도체 슈퍼 위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이 빼곡하게 쌓여져 있는데 일단 GTC 타이베이 2026이 개막을 했습니다. 젠스낭 CEO가 기조 연설을 맡았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컴퓨렉스 일정까지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K-메모리 제조 이 부분이 AI 동맹으로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HBM4 이 관련된 이 세계 최초로 샘플을 출하한다라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었는데 지금 마이크론을 제치고 자동차 쪽으로 메모리 세계 1위를 등극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시총이 2,00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좀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는 이로 인해서 반도체 투톱의 이 독주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8,800선을 돌파했지만 반도체를 제외하면 지수가 4,100선에 불과하다라는 아쉬운 수준까지도 있었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톱 오늘 장에서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또 주가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무려 10% 넘는 급증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고가 35만 원 선까지도 또 움직이는 흐름 가져갔는데 반면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 또 10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한 이후에 또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가 더 큰 폭으로 아웃퍼폼하긴 했지만 SK하이닉스 또한 1% 넘는 동반 강세 흐름을 시현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이슈는 젠스낭 CEO 효과입니다. 젠스낭 CEO의 효과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정말 그 귀추
이슈가 주목이 되는 또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제2의 깐부 회동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오늘 역시도 그 흐름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젠스당 CEO가 방한을 하면서 이 한국의 이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에 주가가 많이 급등세를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여기에 대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그만큼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 젠스당 CEO 5일에 금요일에 방한을 하는데 LG그룹의 구광모 회장과 처음으로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또 LG그룹주들이 그 가운데서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습니다. 특히나 LG로봇과 엔비디아 칩 관련된 결합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LG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사업 쪽으로 로봇 제조와 이렇게 또 액추에이터 이런 사업을 맡고 있는데 엔비디아 칩과 GPU와 결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압도적인 퍼포먼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실제로 키움증권에서도 LG의 목표 주가를 무려 74%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AI와 로봇 신사업 역량에 대한 부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거고요. 오늘 로봇주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탄력 좋았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로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로봇주 내에서 로보스타, LG전자, 로보티즈 등 이렇게 LG그룹주들 중심으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그리고 두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젠스당 CEO의 뭐 시고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에 상한가 기록한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 또한 상한가, 그리고 클라우드웍스 또한 상한가 기록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이데일리 TV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훈풍을 타고 날아오르면서 국내 증시 단일 종목 최초로 시가총액 2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9일 우선주를 포함해 전체 시총 기준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오늘 오전엔 보통주 기준으로 시총 2천조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4일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시총이 1,000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젠스당 CEO의 방한 소식으로 AI 산업 전반에 대한 투심이 집중된 데다 세계 최초로 7세대 HBM인 HBM4E 샘플 출하에 성공했다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HBM4E는 엔비디아가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인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 울트라에 탑재되는 것이 목표인 제품으로 시장에선 삼성이 차세대 HBM 시장의 무대를 7세대로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판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인 삼성전자의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막판까지도 강한 모습 유지해내면서 10% 넘는 상승세 유지해냈는데요. 오늘 장중에 35만 원 선을 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10.09% 오른 34만 9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 출발하면서 230만 원 선 겨우 가까스로 지켜낸 모습이 이어졌지만 이후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1.29% 오른 236만 3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당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주요 기업 총수들과 회동을 갖고 협력을 확대할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젠스당 CEO는 대만에서 열리는 컴퓨텍스 2016 일정 이후 오는 4일 밤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튿날인 5일부터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회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항한 일정을 소화하며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을 만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의 회동으론 피지컬 AI 및 로봇 사업에서의 협력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며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는 네이버 1784 사옥을 방문해 AI 인프라 협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야구팀 두산 베어스의 시구자로 나설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AI 및 로보틱스 기업들과의 전방위적 협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젠스당 CEO의 방안에 협력 기대되는 기업들의 오늘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와 LG전자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한가인 14만 8,400원의 장을 마쳤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상한가인 38만 5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LG CNS 경우 또 AX 기대감 부각되면서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승폭 조금은 조절되면서 26% 넘게 오른 14만 3,700원의 장을 마쳤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장중 상한가를 잠깐 터치했습니다만 이후 상승폭 축소되면서 16%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59분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대전 공장 세척 작업실에서 추진체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항공기용 엔진과 우주발사체 엔진, 무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찰 측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폭발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나그룹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사고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을 향한 위로를 전했고 부상당한 직원들의 쾌유를 위해 모든 의료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손질 대표이사는 긴급 대책회의 직후 대전 사고 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사측은 현장에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소방, 경찰 등 관계당국과 함께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8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수출의 주력으로는 AI 열풍에 힘입은 반도체가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체 수출액의 약 42%를 책임졌습니다. 5월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2% 증가했으며 지난 3월 월 수출 700억 달러조차 기록한 적이 없던 상황에서 사상 처음으로 월 800억 달러 수출에 성공한 이후 3개월 연속 800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경신하며 지난해 6월 이후 12개월 연속 월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는 데 성공했고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현재 추세라면 산업연구원이 전망했던 9,200억 달러와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9,500억 달러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도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낙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연간 1조 달러 수출 달성도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백배 부풀려진 조단위 수주 실적과 주가 폭락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LS의 역대급 공시 오류 사태에 대해 전격적인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LS는 최근 분기 보고서에서 손자 회사의 수주 실적을 100배나 크게 적었다가 정정했다. 100만 원 단위를 억 원으로 잘못 인식한 결과로 전체 수주 잔고가 하루아침에 1조 5천억 원 넘게 쪼그라들었다. 단순 기자의 오류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정 공시 이후 사흘 만에 LS 주가는 19%
폭락했고 자회사 LS일렉트릭 역시 15% 이상 뚝 떨어졌다.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고공행진을 벌이던 주가에 날벼락이 떨어진 셈이다. 대표이사가 직접 확인하고 결재한 보고서가 열흘 넘게 방치되었다는 점에서 내부 검증 체계의 부실함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금감원은 LS의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자본시장법상 공시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필 예정이다. 주가 급락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만큼 금융당국의 중과실 심사와 과징금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가 8,800선을 터치하면서 기분 좋게 하반기를 출발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환율은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2주 내내 매도 폭탄을 던져냈는데 오늘도 상당히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반도체 대형주에만 쏠리다 보니 코스닥에서는 전체적으로 약한 흐름들이 많이 연출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애프터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기만 파란불을 켜내고 있고요. 1위부터 4위까지는 전체적으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바로 젠슨항이었습니다. 일단 GTC가 먼저 개막을 했고요. 엔비디아의 새로운 칩과 새로운 기술 로드맵이 새롭게 선보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글로벌 AI 반도체 거물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네이버, 여기에다가 두산 같은 이런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과연 핵심적인 파트너로 얼마큼 부상할 수 있을지 이런 점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K메모리 반도체의 동맹도 어떻게 강화될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으로 SK하이닉스보다 더 좋은 흐름을 애프터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41%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현재 12.69%,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면서 현재 두 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는 SK하이닉스가 약했는데 현재는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제7세대 HBM을 세계 최초로 출하했다는 점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잘 가다 보니까 SK스퀘어도 1.22% 좋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젠슨항의 방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현대차도 4.43%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장중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후 들어서 에너지가 점점 빠졌습니다. 삼성전기도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애프터마켓에서는 현재 5.64%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강하다 보니 코스닥도 강하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가는 종목만 잘 가는 장세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차 전지도 전체적으로 약했고요. 제약바이오주들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힘을 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 조금 상승하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둔화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로봇주들은 잔치를 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3.39%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젠슨항이 이제 대만에서 행사가 끝나면요. 우리나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LG그룹의 이 구광무 회장과 처음으로 만남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 피지컬 AI 관련해서 어떻게 협력을 할지 또 로봇 산업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니까요. LG그룹주들을 비롯해서 로봇주들 전체적으로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는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6.12% 떨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4.84%, 거의 5%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단에서도 낙폭이 깊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알테오제는 0.54% 소폭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3.54% 강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로봇주들이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전자가 이틀 연속 29.86% 상한가 터치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LGCNS에도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현재 28.38%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로봇주인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현재도 풀리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S는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 AI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면서 삼성 SDS도 같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2.58%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AI 기업인 NC와 함께 로봇 두뇌를 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많이 붙었고요. 현재는 20.18%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상승하고 있는 상위권의 종목들의 흐름 확인해 보시죠. 현재 보시다시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로봇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는 10%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엔젤 로보틱스는 무려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면서 20.6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스타도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로보티즈는 개별적인 호재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휴머노이드를 시장에 공개를 했는데요. 보행도 가능하고요. 점프라든가 외발서기 같은 장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력이 입증되면서 이 로봇주에서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상한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LG전자와의 협력설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 흐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현재는 24.42%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1부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역시 여승재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인 종목들 확인을 해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애프터마켓 특징주 첫 번째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특징주로 뽑은 종목은요. 네. 삼성 SDS 준비를 좀 했습니다. 삼성 SDS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시겠지만은 삼성그룹 계열의 이제 시스템 종합 IT 서비스 업체이죠. 국내 IT 서비스의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 SDS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이 월봉 차트이거든요. 월봉 차트에서 5월 달에 91% 고가 기준 폭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6월 시작하면서도 지금 첫 거래일에 고가 기준으로 26.5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이제 삼성 SDS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의 가격 기준은, 가격 구간은 어느 구간인지 좀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제가 이제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월간 흐름에서는 과매수 신호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가격 구간은 길게 놓고 보시면 이제 상장 초기의 고가 영역이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지금 삼성 SDS가 주가의 폭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결정적인 요인, 피지컬 AI 그리고 AI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2분기 실적서부터 이제 숫자를 확인시켜 줄 의무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인프라 확대, 또 인공지능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폭등세를 이뤄냈다면 이 부분이 이제 정당화시킬 수 있는 2분기 실적이 숫자로 찍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홀딩 가격, 보유하시는 홀딩 가격을 정확하게 좀 기준을 잡아서 홀딩을 해 가시면 되겠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벤트, 젠순왕 CEO의 방한, 이런 이벤트가 좀 지나고 나면 가격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요. 그리고 월간 흐름에서 이 과매수 신호가 풀리게 되면 일간 흐름에서 가격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좁아지는 가격 구간, 눌림목 구간에서 신규 매수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삼성 SDS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SDS 최근에 이 SI 부분이 굉장히 또 시장에서 뜨겁게 움직이면서 이게 피지컬 AI 인프라에 대한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폭등세를 가져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보유자의 영역, 과매수권에 있기 때문에 보유자 같은 경우 홀딩 관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또 신규 매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보기보다는 조금 더 이격을 좁히는 눌린 구간에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두산 로보틱스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4월 초 중순서부터 이제 피지컬 AI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해서 로봇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도 지금 젠슨왕 CEO 방한 이런 부문에 의해서 오늘 강한 주가 상승 모멘텀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 흐름이죠. 이제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두산그룹 계열의 협동 로봇 전문입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협동 로봇의 전문,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0년에 6개 모델을 추가 출시하면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의 최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예요. 근데 현재의 주가 강세, 상한가 5월 15일 날 상한가, 장중 상한가 터치하는 모습도 보였고, 또 주가 조정도 받고 오늘 또 상한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두산 로보틱스 자체의 어떤 호재는 살짝 좀 아쉬운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벤트가 가게 되면 앞전에 5월 중순처럼 가격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주가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가격 이제 15만 원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업에 대한 협동 로봇이라든지 또 다른 두산 로보틱스만의 좀 호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가 부근 오늘 상한가 도달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보유자분들은 이벤트 이후로 조금 더 강한 모습 14만 원, 15만 원 거래량을 동반해서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이제 신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서 삼성 SDS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가격 눌림목 구간을 좀 노려보시면 더 좋은 가격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세워드렸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사실 우리 파트너님께서 4월 초 중순부터 이 피지컬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강한 주가의 흐름 보였습니다. 상한가 도달을 한 채 마감을 했는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 자체만의 호재가 좀 아쉽습니다. 이벤트 구간 지나가게 된다면 5월 처럼 이 가격 조정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또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스피어 들고 왔습니다. 네, 스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가 이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상당했었습니다. 3월 달서부터 해서 4월 달까지. 그리고 스페이스 X에 대한 상장일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관련된 종목들 관심을 많이 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번에 이 스페이스 X IPO 몸값이 좀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블룸버그 소식에서 좀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블루 오리진 대형 발사체 이 부분도 이제 사건 사고 뉴스를 보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주가의 급락 흐름을 좀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지금 이 스피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횡보 이후에 주가의 방향성이 또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횡보 가격 구간에서 하방으로 가격 구간을 가져가려는 그런 조금 위험한 위태로운 가격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 가격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것이 하방으로의 100% 보장된 가격 흐름은 아닙니다. 언더슈팅이 될 수도 있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분명히 보장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리스크 관리 또 저가 매수 밑에서만 또 싸게만 매수를 하려서 해서는 안 되는 주가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험을 좀 알려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징주로 해서 지금 거래량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400만 주 이상 거래가 진행되면서 지금 하단 가격 35,000원을 이탈시키고 있는데, 이 스피어 개별 한 종목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스피어가 최근 고가 대비해서 한 30%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으로 HVM도 최근 고가 대비 3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스페이스 X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같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수급이 좀 개선되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단을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 또 스페이스 X가 막상 정상적으로 이제 상장 IPO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확인해가면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현재로서는 좀 리스크 관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해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주봉 흐름으로 보면서 마지막 이제 가격 흐름을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은 2월 첫 주의 저 가격, 시가하고 종가의 가격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페이스X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모멘텀을 작용했던 가격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이 하락하면서 이 양봉 캔들의 몸통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가 2월 첫 주에 2월 첫 주니까 2월 시가가 되겠죠. 이 시가 207,150원인데요. 28,000원, 27,000원 가격까지 확인을 하실 건지 아니면 여기서 리스크를 조금 더 덜어내고 보실 건지 그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또 공개 방송에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피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에 고점 대비 30% 이상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까지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또 가져가야 될지 키워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 핵심 키워드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GTC 타이베이 2026 들고 왔습니다. GTC 타이베이 2026이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젠스낭 CEO가 기조 연설을 했는데 과연 여기서 피지컬 AI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떠한 AI 혁신들이 공개가 될 예정일지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다음 키워드는 AI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는 사실 시장에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I와 엮이는 종목들이 다 최근에 추세가 좋았었고 눌린 구간은 있지만 여전히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키워드를 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GTC 타이베이 2016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정으로 인해서 사실 AI 반도체주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정이었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이 GTC 타이베이 2026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과거 이제 3월 달에 있었던 젠스낭 CEO의 이제 GTC 2026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차세대 인프라, 피지컬 AI,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은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섹터가 가장 큰 부각을 받고 있고 또 데이터 센터의 구축, 운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금 힘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소재 장비 또 컴퓨팅 익스프레스팅 뭐 해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5월 저점 뭐 심지어는 4월 저점마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컴퓨텍스 2026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대만에서. 이 부분은 시장의 지금 $1 환율에 대한 어떤 부분 또 극심한 불균형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왜곡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온디바이스 AI나 CXL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카 이런 부분 쪽으로도 시장 관심은 충분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저가 매수 또 속된 표현이 물타기 이런 부분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 관심 자체가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LG전자그룹, LG그룹주들, 일부 로봇주들, 대형주로 시장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GTC 타이베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보지 마시고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쪽으로 저점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선취매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내일장 키워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로보틱스 스마트 모빌리티, 그러니까 로보틱스는 지금 시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모빌리티는 시장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 그 안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현대차에서 SDV, 자율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동차,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공부합시다 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좋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빠지고 있다,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지금 과열 국면에 들어가 있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물론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되어지지만은 과매수 신호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현금을 좀 아끼시면서 아직 관심이 확산되지 못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쪽으로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 더 좋은 계좌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키워드 타이베이 GTC 2026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워낙에 수급이 반도체 그리고 로봇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슈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섹터가 많다라고 합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관심 못 받고 있는,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스마트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또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어떤 종목이 있는지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키워드로는 AI 인프라 들고 왔습니다. AI 인프라 사실 시장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AI와 엮이면 다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마켓 위너에서도 AI 생태계 안에서만 지금 종목을 선정하고 있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과거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이후로 하반기 가면서 전력주들 굉장히 좋았고, 또 HBM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았고요. 소부장도 굉장히 좋았고.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는 소부장 종목들이 거의 다 종목 주가 흐름이 정체돼 있거나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아요. 오늘 장중에 그 좋다는 기판 관련주, 이수페타시스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심택 같은 경우에 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 AI 에이전트가 탑재된 PC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온디바이스랑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어요. 그리고 AI 인프라, 또 삼성 SDS, LG CNS, 현대 오토에버, 이런 대기업들의 IT 서비스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이제 그 부분이, 그 온기가 확산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면 CXL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쪽,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쪽, 그리고 스마트카, 이런 쪽으로도 점차 온기가 확산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장의 극심한 불균형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또 주가가 왜곡된 부분들이 정상화를 찾아가는 시간, 그런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 분명히 그런 흐름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은요, 현금을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물타기 하시는 것도 단기 바닥이 최소한 단기 바닥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느낌적으로 조정시 매수, 코스닥 종목 저가 매수 기회, 그렇게만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움에 빠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 인프라 이 부분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지만 바닥을 좀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AI 인프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AI 생태계 안에서만 봐야 된다라고 이전부터 강조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올해 시장만 놓고 보자면 전력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유가 AI 인프라로 엮이면서, 그리고 2차 전지도 ESS 부분이 AI와 엮이면서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잖아요. 지금은 시장의 수급이 워낙에 반도체 투톱 그리고 일부 종목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이럴 때 우리가 기회를 모색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연 어떤 기회를 모색해 봐야 될지,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떤 좋은 종목들을 선춤의 관점으로 봐야 될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우리 여승재 파트너님의 이 공부방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이렇게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100원의 유료 문자 통해서
시장에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승제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공부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회를 모색해 봐야 될지 현 시점에서 저평가가 된 종목들 이후에 상승이 나올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엔 뭐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파트너님께서 공개 방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장 초반에 시장의 움직임 같이 한번 지켜보고 싶다. 장 중에 시장의 변동성이 또 워낙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 중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오전 8시 반 시작 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데일용 검색을 하시거나 혹은 QR코드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또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하는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피해 받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내일장에서 어떤 종목 담아봐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애프터마켓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도 우리가 담아봐야 될지 한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을 내일장 모사지 코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ETF 종목입니다. 이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 종목을 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탑10, 말 그대로 2차전지 탑10, 10가지 핵심 종목을 기초지수로 하는 ETF 상품입니다. KRX 2차전지 탑1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고 있고요. 이 기초지수가 되는 10종목, 상위 3종목이 이 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이 3종목이 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7종목이 25%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LG엔솔이 지난주에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를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근데 그 외 에코프로라든지 그 외 2차전지 종목들은 좀 약한 모습, 오늘까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들 선정하시기가 매우 까다로운 지금 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레버리지 2배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핵심적인 10종목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굉장히 훌륭한 대안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아직까지 이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의 가격은 상승의 추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일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상승의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선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상승에서 조정받을 때 매수 타이밍, 이런 구간, 그리고 또 상승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 이런 부분이 끊어서 매수를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과매수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하시는 거 아닙니다. 좀 나눠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려왔고요. 지금 조정받아 내려와 있습니다. 과매수 신호가 풀리면서 변동성 확대되면서 조정받아 내려와 있어요. 그럼 이 조정받아 내려와 있을 때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지금 로봇주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로봇들이 전기 코드를 꼽고서 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죠. 다 배터리 장착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물론 데이터 센터의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중장기 성장 모멘텀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고성능 배터리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2차전지 탑10 레버리지는 어떤 특정 종목, 10종목 안에서 종목 다 편입하시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종목만으로도 2차전지 성장에 대한 커버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2,500원 이하 가격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가격서부터 해서 오늘 가격 2,360원에 마감을 해놨는데요.
현재가 이하 2,000원 가격 구간을 1차 매수 가격 구간으로 놓고 나눠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범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넉넉 잡고 2,500원, 2,000원. 지금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범위를 좀 넓게 잡고 나눠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심주 공개가 됐고요. 다음 관심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파트너님. 네, 다음 종목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들고 왔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였거든요. 이제 동박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거 일렉포일, 동박, 그러니까 2차 전지용 동박의 주력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성장 모멘텀을 찾아가는데 고부가가치, 고마진이 가능한 PCB 쪽으로의 동박 회로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가고 있다. 회로박 이 부분이 다시 한번 2차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오늘 시장 변동성에서도 특히 뭐 교차 지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텍 이런 종목, 기판 종목이 급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보는 관점은 조정 이후에 눌림목을 노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5월 시작하면서 고점에서 가격 조정 적당히 양호하게 잘 건강한 조정을 받아왔고 또 바닥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또 상승 레이더 시스템의 TG30 신호가 포착이 되었고 오늘 윗꼬리가 다는 것은 뭐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좀 윗꼬리 달고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만 원 가격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6만 원 가격 부근서부터 해서 5만 8천 원 가격 부근은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내일 아침 공개 방송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 흐름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매수 관심 보시면 좋은 종목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까지 또 관심주로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우리가 애프터마켓 특징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좋은 종목들을 좀 많이 선별해서 주시고 계세요. 네.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바로 말씀드렸던 게 LG CNS거든요. LG CNS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드렸는데 금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또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 SDS처럼 LG CNS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주가 조정받고 눌림목을 만들 시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도 제가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방금 2차 전지 탑10 레버리지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20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주 목요일에도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종목, 개별 종목 변동성 버티기 힘드신 분들은요. 지금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굉장히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타이거 2차 전지 탑10 종목도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로 잘 담아두시면 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또 효자 종목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관심 있고 관심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다만 지금 가격 구간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따라가시는 것은 또 부담이 되죠. 고가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다시 이 갭 자리를 메우면서 조정받아 내려올 때는 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2차 전지랑 로봇이랑 계좌에 같이 넣어두셔야 돼요. 어느 한 섹터만 넣어두시면 시장 변동성에 버티기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좀 효율적으로 계좌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로봇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로봇 관련해서 급등한 종목들도 있지만 아직 반응을 받지 못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도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히든 종목은 오늘 장중에 또 올라가기도 했어요. 한 9% 정도. 이런 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매수가 영역에. 그래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고 오셔서 확인을 하신다면 좋은 가격에 접근을 하시고 또 올라갈 때는
또 단기 차익 실현하실 수 있는 종목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는요. 공부 뱅드방 오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히든 종목의 힌트까지 살짝 공개가 됐는데 히든 종목 로봇주라고 합니다. 이 로봇주 아직까지는 반영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가 담아볼 만한 종목인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공부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승제 3글자 보내주시면 또 교육방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오전 8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꼭 챙겨보시면서 시장 관련된 알찬 대응 전략까지도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트너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